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갈등이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선 최종 후보라는 정당성을, 한독수 무소속 예비 후보는 우월한 여론 지지율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단일화를 끝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용은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이 후보의 대장동 재판도 대선 뒤로 밀렸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입니다. 26일 앞둔 격동의 대선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뷰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욱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한 치 앞을 보기가 힘들다. 이거 뭐 바로 한 걸음 앞도 보기 힘든 그런 판입니다. 이런 대선판 익히 보신 바 있으십니까? 언제나 그렇죠. 언제나 네, 언제나 그렇죠.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비상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난 2017년 때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는 와 조금 또 다른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때도 뭐 경선의 과정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혼동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가 당 후보로 정해지고 또 열심히 나름 싸웠던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때는 또 3자 구도가 있었죠. 그 반면에 지금은 양자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또 당 밖에 있는 한덕수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서 국민의힘의 당 어떻게 보면 그 후보가 정해졌는데 봄이 왔으나 봄이 오지 않은 것처럼 후보는 정해졌지만 그게 후보인지 이런 논란이 생기면서 오히려 자중질환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참 국민의힘 지지자로서 이게 단일화해서 하는 목적이 이기려고 하는 것인데 오늘까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제의 어떤 그 김한 회동 결과 옥동자가 나올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그게 무산되면서 사실상 아노미 상태, 사실상 후보가 도대체 누구인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대혼란이 생기는 이런 상태를 보면서 야, 이거 이번 대선 과연 할 수가 있을까? 끝까지 국민의힘이 완주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생각이 생기면서 정말 국민들한테, 당 지지자들한테 송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당과 김문수 후보가 각자의 생각의 평행선을 그릴 것이 아니고 오늘이라도 좀 만나서 단판을 내서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 대변인께 여쭙기 전에 우선 축하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직접적으로 돕고 계시죠. 중앙선대위 대변인으로 발탁이 되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이제 결국 그 당에서도 역할을 하시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앙선대위 공보단으로 참여한 게 네 번째 선거입니다. 지난 2012년, 17년, 22년 그리고 이번까지 해서 네 번 연속으로 중앙선대위 공보단에서 부대변인 2번 하고 대변인 2번 이렇게 했는데, 저도 많은 선거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제가 20년 정당 생활하면서 처음 보는 장면들이어서 저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좀 당혹스러운 생각이 있는데, 또 국민의힘 내부에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김문수 후보의 그 긴급 기자회견도 보고 또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또 목소리도 들어봤는데, 저는 당 전체가 후단협인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과거에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두 분의 단일화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모델을 굉장히 많이 말씀들을 주시고 그 모델을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가요. 단일화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 특히 대선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단일화하는 과정들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당 전체가 당에서 뽑아놓은 공식 후보를 제끼려고 하는 듯한 모습은 처음 봤다.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선출된 당의 후보인데 왜 당이 나를 공식 후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셨어요. 그런데 또 당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당신이 경선 과정에서 얘기했던 단일화에 대해서 왜 기피하느냐? 당원들의 목소리가 80%가 넘게 단일화를 요구하면 당신은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우리를 자식으로서 때로는 이쁘게 볼 때도 있고 때로는 좀 밉게 볼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 새끼가 밖에 나가서 남하고 싸울 땐 그래도 내 새끼를 먼저 감싸고 내 새끼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다른 후보로 교체하려고 하는 그것도 당 밖에 있는 한덕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를 몰아줘 가려고 하는 듯한 분위기. 이건 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선. 자, 국민의힘은 대선 치를 생각이 과연 있는 걸까요? 생각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가요. 몸이 안 따른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굉장히 방송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도대체 어떤 기준을 세워서 또 국민들에게 또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를 선출해달라, 뽑아달라, 선택해달라라고 설득하고 네. 해야 될지 저 또한 사실은 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제도 잠을 자기 전에 뒤척뒤척하면서 도대체 이 상황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인가? 어떤 물론 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르고디우스의 어떤 매듭을 그냥 칼로 그냥 알렉산더 대왕이 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일도양단의 어떤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굉장히 고민했지만 아직까지도 저도 뭐라고 정답을 내놓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양측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기본적으로 어쨌든 당헌 당규에 따를 때는 김문수 후보님이 국민의힘의 옥동자 같은 후보님이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제 개인 선거도 해봤고 대한변협 선거에서도 제가 2번 정도 이겨봤습니다만 예컨대 저런 거죠. 후보가 딱 지정이 되면은 자기 카카오톡에 프로필 사진도 후보님 사진으로 다 바꿉니다. 그렇죠. 이름도 후보님이라고 다 바꿉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 벌써 그제네요. 그 권성동 후보 그 원내대표님이 그 밤 10시 11시에 김문수 후보님 서울에 올라왔다고 해서 봉천동 아파트에 찾아가서 계속 5분마다 전화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또 이제 기자들한테 보여주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돼 있다고요. 그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당의 지도부라고 하고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가 지정이 됐다고 하면 그 당 최고회의 하면서 아유 오늘 지금 이제 우리 후보님으로 지정됐으니까 우리 그 후보님의 이름도 다들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바꿉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밀어줘야 되는 게 기본이죠. 그렇죠. 예. 다만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갔을 때 김문수 후보님이 정말 8분의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질 후보자님 중에 그 누구보다 한덕수 후보님과의 또 단일화 강력하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내가 후보자로 지정이 되면 그 다음날 바로 어떻게 보면 한덕수 후보님과의 어떤 단일화를 함께 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한다 뭐 했는데 김문수 후보님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교황 선출 방식, 콘클라베 방식으로 해서 문 잡아놓고 열쇠 부러뜨려 놓고 거기에서 단판을 벌여가지고 후보로 지정하겠다. 그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보내줬기 때문에 당심이나 민심에서 예. 압도적인 후보를 받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절대 반지를 끼니까 마음이 살짝 바뀌는 듯한 반지의 제왕 영화를 실사판을 보여주는 듯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그분이 그분인가에 대한 어떤 약간의 신뢰감의 상실,
좀 더 그대로 얘기하면 배신감 이런 것도 느껴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했을 때에 예전보다는 김문수 후보님에 대한 지지율, 경쟁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측면 승부를 해서 약간 아웃복싱 할 것이 아니고 정면 승부를 한번 하는 그런 모습. 마치 예전 2000년에 후단협 하면서 노무현 후보가 정말 정면 승부를 해서 대통령 후보를 거머쥐었고 대통령이 됐던 그런 어떤 모습을 조금 더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예, 절대 반지를 꼈는데 생각이 바뀐다. 그럼 김문수 후보 골룸은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죠. 제 말씀은 사실 절대 반지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투명한 지사적 풍모의 김문수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믿었었는데 예. 일단 후보라는 반지를 끼게 되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 이런 모습 속에서 김문수 후보님을 마음으로 성원했던 그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김문수 후보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나 당분간 뭐 후보로 최종 단일화될 때까지 여전히 김문수 후보님이 국민의힘 후보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지하고 그분에 대해서 성원을 보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주 꿀잼 각이시겠습니다. 팝콘각. 네, 뭐 꿀잼, 팝콘 다 있는데 네. 한편으로 보면 재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의 정치가 보수 하나만 가지고도 또는 진보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레에 두 바퀴가 있잖아요. 어느 한 바퀴가 더 크고 어느 한 바퀴가 작고 이렇게 돼서는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렇죠. 계속 한 자리를 맴돌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바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양 날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건강하게 함께 성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너무 깊은 내홍으로 가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예. 김문수 후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뭐 당에서는 한덕수 후보의 대변인격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김문수 후보의 대변인격을 좀 잠깐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뭐 격언도 있잖아요. 위기의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신은 잊혀진다. 또는 뭐 화장실의 두 마음이라고 하죠.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 예. 이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를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선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단일화의 필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김덕수다 또 을지문덕이다 이렇게 강조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절대 반지를 끼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라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지금 아예 안 하겠다라고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김문수 후보가 당의 공식 후보이고 당의 당무 우선권을 거머쥐고 있다면 어쨌든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의 주도권을 맡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까지 모든 후보들이 그래왔어요. 예를 들면 2002년 자꾸 노무현 정몽준 이 케이스를 말씀 주시니까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그 단일화를 할 때 캠프에서 각각의 캠프에서 각각 자신의 후보들을 최종 당선시키기 위한 그런 룰 세팅을 하고 그걸 협상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의 필요성까지만 얘기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제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제 밤늦게 국민의힘에서 의총을 통해서 후보의 의사와 관계없이 오늘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토론회 하고 7시부터 내일까지 무조건 그 여론조사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강제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후보가 동의하지 않는 강제적인 후보 교체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에게 당무 우선권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부분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에서 단일화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한다면 양측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은 설득의 과정이 아니라
한덕수 후보 쪽은 완전히 옹호해서 키워가려고 하는 거고 김문수 후보 쪽은 당신의 주장은 근거 없다라는 쪽으로 일축하는 거예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알량한 후보 자리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저러고 있다. 한심하다. 이게 당의 공식 후보에게 할 얘기인가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양쪽의 그 잘못이 둘 다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의 모습은 너무나 한쪽으로 경도되어 있다. 그런데 본인의 자당의 후보 쪽이 아닌 무소속의 후보에게 너무나 경도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섭섭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다. 밖에서 제3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뭐 최진용 변호사님께서도 계속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데 왜 한덕수 전 총리, 한덕수 예비 후보에게 국민의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목을 맬까?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보는 시각이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시대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한덕수다. 한마디로 개헌 그리고 또 외교 통상과 관련된 경제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실무적 감각과 경륜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한덕수다 하는 그런 어떤 시각. 또 한 시각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후보 뒤에는 윤석열이 있다라는 그런 시각도 여전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윤심이 한덕수를 미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두 번째 시각은 약간 음모론적 시각인 반면에 첫 번째 시각, 한마디로 현재의 2025년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한덕수에 있다라는 쪽에 좀 방점이 더 있는데요. 왜 그러냐?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1972년에 그 행정고시를 합격한 이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해오는 과정에서 물론 정치에는 직접 몸담지 않았습니다만 좌우할 거 없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해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그리고 또 이번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무총리 그리고 한미 FTA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실무단장 그리고 주미 대사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보다 더 어떤 그 외교 통상 업무를 끌어나갈 수 있는 특히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서의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에 대해서 토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한덕수 후보의 경쟁력이 있고 또 하나 민주당은 계속 그 국민의힘 그 후보들에게 대해서 이른바 내란 프레임을 계속 걸고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에 대해서 전부 기각하면서 민주당이 제기했던 의혹 그러니까 12월 3일 날 있었던 비상기업 상황 속에서 사실상 내란을 동조했고 내란을 방조했던 것이 아니냐 했지만 그렇지 않다. 실제로 보면은 그 국무회의도 없이 어떤 그 비상기업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헌법에서 이 비상기업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다. 그렇고 하면서 1시간이 늦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나와서도 내가 어떻게 보면 그때도 말렸고 실질적으로도 비상기업 자체가 부당하다고 얘기했던 그런 것이 헌법재판소로 의해서 면책이 됐습니다. 결국 이번에 있었던 민주당이 걸고 있는 내란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또한 김문수보다는 한덕수에 있다는 그런 중도층의 표심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프레임 전환을 할 수 있는 후보도 한덕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여러 여론조사의 결과에 보면은 중도층에 대해서의 확장성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 이재명과 싸웠을 때 승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흥묘 백묘 했을 때에 설령 우리가 김문수 후보를 내부적인 경선을 거쳐서 했다 하더라도 재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경쟁력 있는 그 후보를 뽑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현재 이런 식으로 그 단일화를 해 갈 때에 과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투표장으로 나올지 그게 정말 딜레마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도 송구하고 당혹스럽습니다. 예, 경선을 왜 했나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건 이제 부인을 하셨어요. 네네. 라고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민주당에서는 그 노정면 대변인이 이 얘기를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당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친윤계와 법의 심판을 피하는 윤석열의 공모다. 한덕수 전 총리를 이제 사실상 밀고 있는 국민의힘을 지적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라면 그러면 진작에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요청해서 그때 한참 뭐 나오니 마니라는 얘기가 많았을 때 저희가 빨리 거취를 결단하라고 저희도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만두게 하고 나와서 이번 이 국민의힘의 경선에 한덕수 전 총리가 참여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에요. 그랬다면 아마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서 등록을 앞두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겠죠. 그렇게 하지 못해낸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1차적인 책임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번 대선의 어떤 시대정신이랄까요? 그런 것이 어떤 것인데 과연 한덕수 전 총리가 참여해야 되는가라고 저는 본다면 이번에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가져왔고 그로서 생긴 대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과연 한덕수 전 총리가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를 분명히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덕수 전 총리가 당시 12.3 비상계엄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확인된 그런 뭐 혐의가 없다고 뭐 주장을 하시니까 그걸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럼 그 당시에 12.3 비상계엄이 발동되기까지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도덕적 도의적 책임이 없느냐? 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이 민주당의 탓도 많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고 앞으로 본인은 그런 정치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책임 총리로 있을 때, 총리직에 있을 때 왜 그렇게 못했고 또 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하지 못한 것입니까? 이런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전 총리가 어쨌든 지금의 이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자리를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제 홍준표 후보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니 당과 용산과 당이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한덕수 밀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럼 여기에서 용산은 누굽니까? 대통령실 아닌가요? 그 대통령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참모들이 했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겠죠. 오늘 아침에 그 김문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덕수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라는 것은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고 난 이후에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걸 시나리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 알고 있었냐? 그리고 우리 당이 치열한 경선이 열리고 있을 때 대행직에서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거냐? 이거 누구하고 사전에 논의한 거냐? 국힘 지도부는 사전에 계획한 듯 후보 등록자 하지 않겠다라는 이 무소속 후보를 데려왔는데 이거 누구하고 얘기한 거냐? 이런 얘기를 지금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의 후보와 그 후보에 도전했던 사람들이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선 정말로 관계없다? 용산의 대통령실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희는 상당히 그건 아닐 것이다. 이미 어느 정도의 각본이 짜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의 이 상황이 온 것이고 마지막 예상 못했던 딱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다면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강하게 저항할 줄은 몰랐을 그 시나리오 하나만 예상 밖에 있는 시나리오가 아니었는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한덕수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본인도 대선에 디귿도 얘기하지 마라, 출마의 치읓도 얘기하지 말라라고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 지난번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였습니까? 그때 누구였죠? 제가 딱 기억이 안 나는데 총리실을 찾아가가지고 출마를 권유를 하니까 했던 그때가 대선에 디귿도 얘기하지 말라면서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김진욱 대변인 말씀처럼 그때 정말 어떤 식으로든 해서 설득을 해서 대통령 그 직무대행직을 내려놓게 하고 이 경선 열차에 같이 태웠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논란이 없었겠다라는 것은 좀 때늦은 후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을 탄핵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한편으로 봐서 김문수 후보님에 대해서도 조금 저도 섭섭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님이 왜 당선되셨습니까? 이른바 꽃 문수. 김문수 후보 뒤에 윤석열이 있다. 그렇게 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다른 어떤 8명의 후보님들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에 강력한 지지를 받았던 것도 김문수 후보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본인을 지지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층, 그 사람들과 어떤 의원들이 나를 지지한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페이크 모션이었고 오히려 그 뒤에 있는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기 위한 절차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것은 예. 저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본인의 말씀을 좀 더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저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당헌 당규상 김문수 후보님은 후보입니다. 거기에 저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지했던 이유 중에 한 30% 이상은 결국 한덕수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님을 지지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식의 강력한 메시지를 안 던졌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 국민의힘 후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준표와 한동훈이었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지지층의 의견을 좀 더 존중해서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다음 주에 해가지고 이제 각각 후보 등록하고 그때 단일화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한덕수 후보님은 만약에 5월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저는 본선 후보 등록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혼자 후보 등록을 합니까? 어제 그 백브리핑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5월 11일 지나면은 단일화 사실상 뭐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만 한덕수 후보님이 그렇습니다라고 했던 얘기가 저는 기회쟁쟁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당원들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 내지는 무당층의 어떤 목소리를 김문수 후보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담아낼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거 관련해 가지고만 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어제 6시에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두 분이 이제 그 소위 단판 협상을 위한 저녁 자리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저녁 자리에 가기 1시간 반 전에 한덕수 후보가 기습적으로, 뭐 기습적으로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그냥 어쨌든 긴급 기자회견,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요. 네.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국민의힘의 후보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본선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배수의 진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배수의 진을 김문수 후보가 들으라고 친 배수의 진이 아니라고 좀 봤어요. 이거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에게 하는 그 메시지라고 봤거든요. 왜냐? 어제 하루 종일 국민의힘의 전 당원에게 여론조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11일까지 단일화를 할 거고 만약에 11일이 지나고 나면 난 본선 후보 등록을 안 해.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선택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주고 간 거다. 그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그걸 다 보고서 저녁 자리를 간 거 아닙니까? 단판 회동을 갔을 때 거기에서 지금 이분은 도대체 나하고 내가 지금 후보인데 내 후보의 지위를 같이 이 경쟁으로 다시 한번 뭘 해보자는 게 아니라 그냥 뺏어가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나오신 분이구나. 저는 이렇게 느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지금 정리를 해보면 당은 김문수 후보를,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예비 후보를, 한덕수 예비 후보는 당을 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꼬리를 계속 물면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5월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를 등록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은 했습니다. 한덕수 예비 후보가. 근데 이 발언 전략적 의미, 진정성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의 승부수. 이른바 벼랑 끝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누구를 압박하느냐 했을 때에 1차적으로는 앞에 앉아 있었던 김문수 후보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5월 11일까지 단일화가 무산될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은 김문수 후보님께서 있으니까 정말 저의 진정성을 믿고 그때까지 한번 해달라라는 그런 1차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김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 어떻게 보면 강력한 돌직구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때까지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이상은 송아지 물 건너간다. 나도 후보 등록 안 하면은 그 이후에 무슨 단일화가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 또한 공감합니다만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은 단일화에 따르는 시너지 효과 네. 한마디로 강성 보수를 대표할 수 있는 김문수 후보 또 중도 그리고 호남과 충청까지 호소할 수 있는 한덕수 후보의 어떤 아름다운 단일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는 가능의 예술 또 협상의 예술이라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벼랑 끝 전략으로서의 어떤 카드를 던졌지만 여전히 어제 1차적으로는 무산이 됐고 사실상 유산이 됐죠. 그렇지만 옥동자라는 것이 한 번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혼부부가 아이들 가지려고 했을 때 참 어려운 게 있는 것도 아닙니까? 인공 수정 1차에 실패하면 2차, 3차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의 끈을 완전히 놓고 싶지는 않고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해서 장군에 대한 멍군의 답을 했습니다. 한덕수 후보님은 5월 11일 마지노선으로 했습니다만 김문수 후보님도 5월 11일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5월 11일 이후에도 계속 단일화 절차를 거쳐서 다음 주에 수요일인가 TV 토론을 하고 그러고 나서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는 그런 로드맵을 일단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4시에 이 한덕수 후보님과 만날 생각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던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후보 캠프에서도 1차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전투 논리란 것이 뭡니까? 100을 얻기 위해서 200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안 되면은 그때 협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5월 11일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로드맵이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당에서 김문수 후보님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5월 11일 이후에 어떤 단일을 하는 그런 모습도 지금으로서는 플랜 B가 가동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 조금 죄송하지만 동의가 좀 잘 안 되는 게 오늘 김문수 후보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토론회 하고 TV 토론회 하고 목금 해가지고 일주일만 늦춰서 단일화를 해봅시다라고 제안한 걸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뭐라고 받았냐면요. 그건 안 하겠다라는 얘기다. 우린 분명히 어제 이번 주말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본선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번 주말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번에 대선에 참여할 자격이 아예 안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얘기하는 건 나는 무소속의 기호를 받고 나가지는 않겠다라는 걸 지금 명확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오후 4시에 김문수 후보는 만납시다라고 했지만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좀 나중에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지금 좀 전에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옥동자를 낳기 위한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방법이 있다. 저는 산통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산통의 수준을 넘어섰다. 지금 이 강압적으로 단일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강제적 단일화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건 제가 볼 때 되게 폭력적이다. 이런 식으로 단일화의 과정이 된다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 지금 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 아니 그 당규 74조인가요? 제가 뭐 당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니까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겠다고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금 가처분이라든지 필요한 사안들 다 받겠다고 해요. 그럼 어쨌든 그러면 오늘 그리고 저 TV 오늘 그 토론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저기 그 빠른 토론회. 예, 아니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하는 네, 토론회. 당내네. 네, 당내 토론회. 여기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토론회가 무산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돌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파국이 사실은 예견된 파국인데 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당의 지도부에서 일방적으로 당심이라는 것만 가지고 몰아붙이는데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지난번에 경선에서 왜 당심 100%로 하지 당심 50% 여론조사 50% 했는가라는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국민의힘에서 제시하는 방식은 김문수 후보를 설득해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한덕수 후보를 더 이상 붙잡아둘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닐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한덕수 후보의 톤은 분명히 좀 바뀌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나만큼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뽑으면 된다 이렇게 뭐 자신 있게 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대선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뭐 단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어가겠습니다.